중독 퇴치에 진심인 사람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희망은 낙서를 하는 거거든요. 메모지에 지금 그 노트가 우리 집에 한 10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생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자주 썼던 말이에요. 주식을 고치든지 못 고치면 죽자. 나한테는 이제 이 두 가지뿐이 없다. 진짜 죽든지 살려면 끊든지 0.1%의 미련을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0.1%. 그러니까 99.9는 끊었어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0.1% 나중에 해봐야지. 나중에 근데-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중독자들 라파에서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은 끊어야 돼. 하지만 막걸리 한 잔은 괜찮아. 그 위로. 그 조금 남아. 그거를 버리는 게 저도 주식은 안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믿고 여윳돈으로 조금씩 취미생활은 괜찮아. 요거를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미치게 힘들고 그 버리기가.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뭐 술 드시는 분이 중독이 아니고 막걸리 가끔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중독자가 아니라면 괜찮고. 그러니까요. 그것마저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분하고. 그런데 중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처럼 조금 주식 투자했다가 그냥 다 잃던가 뭐 이러는 거는 사실 재산에 큰 해라가 저희 친척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사봤대요. 남들 다 사길래. 사자마자 상장 폐지돼서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다시는 안 하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근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전혀 큰 손해가 없었거든요. 그냥 뭐 조금 잃었다 이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취미로 조금 한다. 남들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게 중독자들한테 가장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못 해야 돼? 왜 나만 안 해야 돼? 이제 안전빵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되냐? 무리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조금씩 한다니까 라고 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 또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걸리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 알코올 중독은 재발되고 제가 계좌를 트는 그 순간 계좌를 터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트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지옥문은 또 열리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진짜 주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주식을 하도 주변에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딱 한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을 이제 해가지고 주식 한 줌가만 하여튼 샀대요. 그러고서는 이게 어떻게 굴러가나 그냥 지켜만 봤대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게 가치가 깎이고 뭐 해가지고 결국 나중 가니까 그냥 없어지더래요. 사실상 그게 이제 그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휴지 조각이 되더래요. 근데 그분 얘기가 기가 막혔던 게 자기는 그게 되게 무서웠대요. 아 그래 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왜 나는 그냥 거기서 넣었을 뿐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녹아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은 그분은 오히려 그래 무서워가지고 아예 주식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현상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대해서 돈의 힘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된 말을 하면 개나 거리나 다 올라요. 지금 상황에. 저 떨어지던데요. 와장창. 사자마자 급락하고. 은혜입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았군요. 제가.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요. 샀는데 10만 원 샀는데 자고 났더니 11만 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게 50만 원 됐어요. 또 갑자기 한 달 뒤에 100만 원 됐다며. 야, 가만 있어 봐. 그럼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1억이고 1억 넣었으면 10억 아니야? 10억이면 내가 인생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에 처음 이제 시도했다가 이제 잘 빠져나오신 분들 보면은 초반에 좀 손해를 보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러고서는 난 다시 안 해야지. 그러고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서 처음 했는데 돈을 몇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하고 싶지 않죠. 뭐하러 복잡하게 사업에 그냥 앉아갖고 컴퓨터만 뚫리면 돈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뭐 심지어 많이 잃으신 것도 아니야. 한 30만 원 잃으시고 그러고서는 다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잃는구나. 네,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깨닫고 나가버리고. 제가 요 근래 상담한 그 케이스거든요. 아들이 주식 중독에 빠져서 등록금을 날렸어요. 어머.
그리고 남편이 퇴직금을 날렸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주식이라면 징글징글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모이면 동네 그 아파트 단지 모이면 매일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볼까 해갖고 LG 화학을 샀대요. 뭐 배터리주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인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아들 이런 거 남편 이런 걸 내가 따야겠다. 복구를 해야겠다. 그게 참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참 인간은. 꽁돈이 참 무서워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쉽게 돈이 들어올 창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중독이 쉽게 되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되게 문제 많았죠. 그렇죠. 비트코인 뭐 똑같은 케이스죠. 뭐 종목만 틀린 거죠. 종목만 틀린 거지. 비트코인도 저는 그래 대상만 틀린 거예요. 대상에 알코올이냐,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이런 거의 차이지. 흐름의 메커니즘은 똑같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올라갈 때는 절대 주식 안 되죠. 그게 희망이죠. 떨어지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또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중독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한때 커뮤니티에 유행했던 사진이 비트코인 떨어질 때 라면 그릇 뒤집어 엎는 사진 보고 확 다 던져버려가지고. 이제 참고로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네. 요즘 주식 뉴스만 또 폭락해요. 네. 그러면 폭락이면 이제 주식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요. 이 폭락장에 사야지. 그렇죠. 미치는 거니까 이게 그러네요. 미치는 거라니까 사람이. 중독자 심리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무서운 심리가 몇 개 더 있죠. 제가 막판에는 장기까지 신장까지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장기 매매를 시도하셨어요? 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옛날에 낙서가 많았어요. 역전에 옛날에 가면 뭐 장기 매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죠. 많이 붙었죠. 신장 매매. 그래서 뭐 전화번호 있고 연락했더니 5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신장을요? 예. 이야, 5천만 원이면 이거 한 방 뛰기면 이거 그동안 많아야겠는데? 라고 해서 5천만 원으로 40억을 만회하겠다. 5천 갖고 뭐 이제 뭐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상한가 몇 번이면 되겠다 뭐 이렇게 또 해서 만나서 5천만 원을 달라 내 신장 떼어가라. 어차피 뭐 자살도 몇 번 시도한 사람인데 신장 뭐 신장 없으면 한 개 정도 개 없어도. 된다. 네. 그래서 만났더니 여기는 불법이라 중국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황천길 가는. 그래서 한 미치면 또 돈뿐이 안 보여요. 5천만 원이 내 절대 인생의 또 아닌데.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인천에 또 그 밤에 새벽에 또 통등배 타고 갔죠. 배를 타고 네. 중국을 중국에 가는데 밀항을 하시려고 하신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불법. 가면은 그냥 인수분해됐을 텐데 천신이. 그러니까요. 그 그리고 신장 하나로 끝났겠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지 하나님이 그때 당시 안 믿었지만 네. 그래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손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 밀매선이 걸려서요. 해양경찰청에. 걸려서. 해양경찰에. 그러니까 가던 중에 이제 걸린 그렇죠. 거예요. 가던 중에.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저는 이제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던 중에. 가던 중에. 지옥행 열차에서 네. 되돌아오셨군요. 그리고 임사체험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임사체험?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경찰서 가서 또 이틀 살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복귀했죠. 네. 뭐 장기 밀매까지. 밀매업자는 구속되고 구속되고. 저는 훈방 조치하고 그렇죠. 훈방해야겠죠.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풀려나시고. 그렇게 그래도 그 와중에 주식을 끊으실 생각은 못 하셨던 거네요. 아우 주식 끊을 생각 0.1%가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끊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간헐적으로 끊는 것처럼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인지 속에 있지만 또 어떤 충동이 몰려오면 또 이 길이다라고 해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아내가 착한 아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찜질방에 있었거든요. 안양에 있는 찜질방에서 이틀 잤어요. 이틀 자고 거기서 있는데 아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으로 오라고. 거기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정서에 주는구나. 또 용서해 또 주는구나. 그래서 용서해 그동안 돈 10,000얼마 있는 거 그거 아끼려고 이따가 그 10,000원만 갖고 이제 밥 사 먹었죠. 거기서 찜질방에서 밥 사 먹고
또 용서해주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오라고. 그래 이제 놀이터에 갔더니 이제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뒤통수를 팍 세대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가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왜 오라겠냐고. 너무 분해서 때리고 싶어서 왔다 가더라고.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분해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세대 맞고 또 쫓겨난 거죠. 아, 진짜 때리셨나요? 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거 안 했으면 암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냥 미우셨 보내준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얼마나 그렇죠. 미우셨으면. 세상에.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따기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못 하겠고 뒤통수를 애 학교 바로 앞에가 놀이터였어요. 아, 남편이 머리가 크잖아요. 이렇게 다 날라가. 머리가 컸어. 아, 제가 그때 그 이제 스트레스로 탈모가 막 시작됐어요. 막 주식 그 스트레스로 막 엄청 탈모가 심했잖아요. 탈모가 시작되면서 별 얘기 다 나오네요. 그러면서 눈높이 학습지를 해야 되는데 가정 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발을 써야 된다고 저기 회사에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발을 쓰고 이제 생활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놀이터에 앉았는데 뒤통수를 팍 때리는데 가발이 팍 날아가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그리고 가발을 또 막 발로 짓이기더라고요. 또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저쪽 맞은편 벤치에 또 동네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 그래도 뭐 하여튼 그때 그 제 수모와 그 근데 그거보다는 그 말이 또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을 쫓아가는데 집에 있는 그 번호키를 이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못 정말 들어가고 내쫓을 생각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그때로 그래서 광명에서부터 걸어간 곳이 이제 수원역까지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간 곳이. 그래서 수원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역에서 정착을 하셨군요. 네. 노숙인으로서 사셨던 것인데 그때부터 그래서 30억을 버셨다가 네네네, 주식으로 네. 다 날리시고 노숙인이 된 과정이 그러하였군요. 네. 처음에 노숙자들이 잘 받아주던가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했을 텐데. 아유, 노숙자 터세 심하죠. 아주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어디 인간이 집단이 모인 곳은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더 본능적인 이런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제어가 없으니까요. 통제 제어가. 뭐 말도 못해요. 거기도 서열이 있고 거기도 1타가 있고 2타가 있고 3타가 있고 그 서열별로 앉는 거예요. 맨 안쪽에는 거기도 고참이 앉고요. 쫄다고들은 뒤에 가서 구걸해서 술도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그때 당 수원역에서 1,000원만 주세요. 왜냐하면 자살 실패를 제가 왼쪽 이 대퇴부가 다 망가졌거든요.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신발 질질 끌고 똑같이 이 멀쩡한 옷도요. 일주일 있으면 똑같아요. 복장이 다 통일돼요. 외모도 통일돼요. 똑같이 하는 거죠.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1,000원 구걸해서 술 갖고 오면 또 하룻밤 잘 자고 그렇게 생활했죠. 근데 그 전에 유도도 배우시고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운동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아, 예. 서열 싸움 안 하셨나요? 서열 싸움 안 하셨나요? 아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 파악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넘버 1, 2 그 조폭이죠. 넘버 1, 2가 너무 막 그 이 폭력과 욕과 이런 게 심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인지는 망가졌고 또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이니까 덩치는 크지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덜 망가진 상태니까 또 저도 뭐 유도도 배웠고 태권도도 배우고 또 운동도 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죠. 맨 서열 1위 아 싸우셔가지고. 조폭처럼 이제 서열 1위를 제가 싸워서 서열 1위 먹으셨구나. 서열 1위와 2위를 무너뜨리고 상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상자에 수원역 넘버 탑이 됐습니다. 야, 수원역 1타가 되셨었군요. 수원역 넘버 탑 생활을 한 3개월 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면 없던 정신병도 생긴다고 알고 생기죠. 있어요. 예, 생기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먼저 자살 충동은 계속 저한테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의욕이 없어져요. 사회 복귀 의욕이. 뭐 일하고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이 망가지는 생활에서 어떻게 즐길까?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이에요. 먹는 거, 술 한 병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그 먹는 거 갖고 싸우고 폭력 또 뭐 술, 소주 한 병 뭐 이런 걸로 막 싸워요. 거의 본능만 남는 거군요. 거의. 그럼 저는 어. 궁금한데 여성 노숙자나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가끔 여성 청소년 있죠. 아이들. 예, 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크죠. 거기서 방치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방치 상태거든요. 사실 사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정적이지 업무적인 거 그냥 관료적이지 이 사각지대의 현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쉼터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 있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쉼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노숙자들의 특징은 갇혀 있는 걸 또 못해요. 맞아요. 아. 정신적으로 결국은 붕괴된 또-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똑같은 거예요. 저 노숙할 정신으로 차라리 노가다를 뛰지. 노가다를 뛸 만큼의 그런 인지 능력과 의욕이 없어요. 벌써 멘탈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는 힘만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축복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건 외적인 질문인데 여성 노숙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쉼터로 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쉼터를 가둬놓는 쉼터가 아니라 재활과 교육과 또 사회를 복귀하는 이런 복귀 과정들이 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노숙인 1화에서 해주실 말씀은 또 없나요? 수원역에서 제가 제일 정말 이것도 큰 복이죠. 은혜 받았던 것은 그때까지는 감정이 제가 없거든요. 감정이 다 메말랐죠.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추위가 제일 무서워요. 추울 때 아까도 말씀 서해에 올라갔잖아요. 서해에 올라간 사람들은 화장실 칸에서 잘 수 있어요. 그게 서열이 높아야만 잘 수 있는 곳이군요. 수원역 화장실 칸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도 밤에 그 자리 잡기 심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역전 앞에 화장실은 예전에 달리 낙서가 많았어요. 그 낙서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세입크로바의 꽃말 행복.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감정이 살아났어요. 눈물이 펑펑 흘리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흐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신세가 뭐예요? 나이 마고 넘어서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빚까지 지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근데 이게 죽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근데 죽기까지 하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생각했던 그 세입크로바의 행복 그 끝말 써있잖아요. 전 처음 알았어요. 행복인지. 그 행복, 주어진 행복, 아버지 엄마, 유복한 가정, 장남, 좋은 직장 그 많은 화려한 세입크로바의 행복을 다 짓밟고 보이지 않는 행운을 쫓으려고 도박을 쫓으려고 네잎크로바는 사실 세입크롭의 변형 아니에요. 변태, 그렇죠. 변종 하나 찾으려고 그 네잎크롭 달려면 세입크롭 다 짓밟지 않습니까? 그렇죠. 밟아야 딸 수 있죠. 그러네요. 그 세입 행복은 몰라요. 진이기면서 그 네잎의 행운을 미쳐갖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면서 나한테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이제 네잎크로바를 버리고 세입을 잘 가꿔야겠다라고 처음 감정이 일어나는데 더 슬픈 건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네. 근데 애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수 어마어마한 세입의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세이클로바를 다시 끌어모으셨는데 노숙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희망이 없다라는 건 한시적인 착각인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물론 그 절망의 깊이는 깊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저도 좀 깊이 다루고 싶어요.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영이 어떻게 망가졌고 영이 어떻게 소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아낌없이 공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